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1% 상승, 코스닥도 1.4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천장이 거의 좀 뚫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가 고점이다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고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로 3,000포인트 한번 보러 정말로 갈 기세네요.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는 이제 전고점 930포인트 요 구간이죠.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런지 지금의 추세로만 보면은 그렇게 저항 심하게 받지 않고 계속해서 5일선 타고 쭉 흐름이 이어질 것도 같지만 어찌됐건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어떤 지수의 지금 캔들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고점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시총 1위인 종목이 이렇게 지금 땡겨버리니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반면에 또 개인들의 지금 계좌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조금 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쪽으로 수급이 너무 지금 다 쏠려 있는 상황이죠. 제약은 오늘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는 버거운 모습은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좀 과하게 나오면 그때를 단기 고점으로 보려고 했는데요. 오버슈팅의 느낌보다는 지금 뽑고 행보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도 조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쏠렸던 이 수급이 이제 삼전이나 SK, SL트리온 그룹주, 오늘도 시총이 그래도 덩어리가 있는 HLB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로 쏠려있던 수급이 혹시 이제 끝도 없이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모든 주식도 모든 지수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것이고요. 끝이 없는 상승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포인트가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대형주로 쏠렸던 수급이 그동안 조금 대형주에 비해서는 안 올랐던 중소형주 쪽으로 쏠리면서 지수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로 쏠려있던 수급이 좀 분산이 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을 이제는 조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주말 동안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금일 오전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고요. 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갭을 많이 띄어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조금 멘트를 빼먹었나 싶었던 부분이, 갭을 혹시 많이 띄우면은 접근하기는 조금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생각보다 갭을 좀 적게 띄운다면 한번 시초가 베팅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돌려보니까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는 설명은 못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갭을 높게 띄우고 좀 음봉으로 떨어지든 낮게 시작해서 시세를 한번 일단은 주든, 어찌됐건 오전장에는 코로나 관련주들 시세를 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제지주들도 괜찮았고요.
뭐 물류 운송 택배 관련주들도 시세를 줬고, 음악병실도 이제 GH 신소재가 조금 쉬고 SY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뭐 상한가를 들어갔죠. 대장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이따 뭐 차트도 보겠지만 우정바이오도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주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뭔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우리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시세는 좀 주지는 않았어요. ECS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왔고, 뭐 반면에 알서포트가 흐름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편식품주들 푸드웰 상한가 나왔고요. 원래 대장 역할을 했던 뭐 서울식품, 보라티알도 시세를 줬고,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흐름은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메디아나 CU 메디칼,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관련주들 시세를 이제 조금 줬고요. 오랜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전장의 시세를 조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저는 주도주 테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오전장에 조금 그 뜨거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백신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우리바이오, 엔투텍도 장중에 뭐 잠깐 반등은 좀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도 진매트릭스나 뭐 엔디포스 이런 종목들은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AB 프로바이오는 사실 조금 많이 올랐죠.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오늘은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랑 백신주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짜봤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매매 전략이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고, 오늘이 월요일이고 한 화요일 내일까지는 코로나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수요일부터 조금 수그러들고, 이제 12월 10일 미국 FDA 이벤트가 있는 요 날을 앞두고 한 수요일 목요일쯤은 백신주들이 다시 좀 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내일 백신주들이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조정폭이 깊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12월 10일이 이벤트니까 전날 시세를 준다라고 너무 그렇게 지금 확신에 또 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하게 확신을 했다가 부러지게 되면 손절도 안 나가게 되고 좀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12월 10일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사실은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재료이다. 지금 이 재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시세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줄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이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백신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주면 저는 그때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12월 10일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뭐 이제 시세를 줄 수도 있고요.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지는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민첩하게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 조금 민첩하게 대응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따 차트 보면서 다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 정말 어마어마했죠. 얘네들은 끝은 어디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개별적으로 좀 뭐 이문메듀 테마나 뭐 이제 식약처 임상 승인 소식이 좀 있었고, HLB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보세라니 글로벌 권리 최종 인수 뉴스로 이제 올랐는데요. 사실 그냥 장이 오를 때가 돼서 그냥 오르지 않았나,
굳이 뭐 이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저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요 부분도 시장에 이미 좀 노출되어 있는 재료였고, 예전에 뉴스도 간간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오늘 뭐 이제 오를 때가 되어져서 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골판지 관련주 중에 금요일날 대장 역할을 좀 했던 신풍재지가요, 갭 띄우고 슈팅 한번 크게 주고 고가권 한 22%까지 나오고 이제 조정 구간에 나왔고, 지금 상한가 종가에다가 일단은 딱 갖다 놓고 끝났고, 시간에도 살짝 뭐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얘도 뭐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다가 일단은 이렇게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좀 나오고 있지만, 뭐 이때 당시에 파동은 좀 우리가 생략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정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만약에 얘가 한 파동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파동이 이때 바로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죠. 다만 여기서 파동을 한번 주고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동도 약간 조금 우리가 그래도 아주 새 파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응축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겠지만,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좀 감안하면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으로 보고 접근을 해봐도 좀 무리는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파동 나왔고 두 파동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 좀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다가 한 파동 정도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속적으로 아무튼 지금 어찌됐건 재료 자체가 연말까지는 지금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이제 기간 동안에 확진자의 증감에 따라서 또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조금 그 뜨거움이 죽을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조금 더 흐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도 여기서 이제 횡보를 시키면서 어떤 뭐 확진자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냈지 여기서 마무리를 시킬지 판단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뭐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갭만 띄우고 일단 음봉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대형 포장도 일단은 뭐 조정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포장도 한 1,800원 정도 가격대 요 정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지속이 되다가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오느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분위기에 따라서 시세가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지금 뭐 택배 물류 관련주인 한익스프레스도 어떤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의 좀 비슷한 상황. 산소호흡기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위로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알서포트,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요일날 방송에서 좀 ECS나 이런 애들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알서포트가 오히려 다시 조금 힘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ECS 단기 과열 또 들어가면서 일단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알서포트도 아직 흐름 죽었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뽑고 죽이고 뽑고, 항상 주식이란 거는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요 패턴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뽑을 때 사서 죽일 때 손절하고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뽑았다가 죽일 때 사서 뽑을 때 팔고, 죽일 때 사고 뽑을 때 팔고, 이렇게 좀 매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압병상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이었던 GH 신소재가 시세가 사실 조금 많이 나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SY가 대장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전고점을 넘겨주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가 들어온 거죠. 그 의지라 하면은 뭐 이제 돈인 것이고요. 누군가의 돈이 인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인위적으로 들어와서 캔들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세워지고 나서 허무하게 이렇게 죽지 않는 기준봉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 우리가 믿을 구석을 저는 항상 이 전고점을 넘겨주는 장대 양봉에서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았고 얘네들이 이제 평단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 전고점을 간 넘겨놓고 여기서 허무하게 이렇게 물량을 판다. 별로 그렇게 얻을 게 없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리에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나오는 상한가들. 얘는 사실은 상한가 굳이 안 보내고 어디서 그냥 팔아 제껴도 수익인 자리들 있죠. 그런 자리들은 사실 조금 믿을 구석이 조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뭐 역배열권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얘네가 이제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를 좀 보내려고 하다가도 윗꼬리 달고 죽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상한가들, 전고점을 갓 넘겨주는 상한가, 이런 것들을 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상한가는 SY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빵빵 좀 실려줬고, 예를 들어 오늘 오후장에 SY, 그러니까 푸드웰은 장중에 상당히 이제 상한가를 일찍 갔고요. 얘도 거래대금이 560억이니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뭐 주도주라고 보기는 좀 뭐하죠. 그래서 오늘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 상한가를 오후에 한 세 종목 정도가 시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종근당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SY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엑세스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뭐 엑세스 바이오도 물론 뉴스가 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자리들은 사실 뉴스가 조금 빈약하거나 뉴스가 혹은 없거나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은 있는 자리예요. 뭐 정배열에서 깔끔하게 좀 매물대가 없이 나오는 좀 상한가가 아니어서 얘가 상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일단은 들어는 가더라고요. 갭이 내일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들어는 갔고, 반면에 종군당 바이오는 저는 상한가 들어가기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 한번 나왔다가 죽였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상한가를 보냈죠. 요거 한번 상승률을 계산을 해볼까요? 45,000원 정도에서 올랐다고 치고 100% 정도 오른 자리입니다. 얘가 이제 상한가를 만약에 들어갔으면 딱 100% 정도 오른 자리에서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 건데,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높으면 상한가가 뭐 들어가더라도 다음날 갭이 막 엄청 높게 뜨고 그러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뭐 내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상따를 한다던가 그래봐야 좀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상따를 들어갔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패대기 나와버리면 리스크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리스크는 큰 반면에 뭐 어렵게 상따를 성공을 해도 다음날 갭이 별로 안 뜰 수도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굳이 막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뭐 제가 저번 주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한번 멘트는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상한가의 트렌드 자체가 갭을 그렇게 높게 띄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한가를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음날 최소 뭐 갭 한 10%, 뭐 15%, 많이 뜨면 한 20%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좀 들어갔는데, 요즘은 진짜 트렌드가요. 뭐 한 5%, 많이 뜨면 한 5%, 진짜 많이 뜨면 한 8%, 뭐 요 정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띄우고 살짝 죽였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혹시 이제 상따 즐겨 하시는 분들은 최근 트렌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상따하지 않으셔도 된다. 차라리 다음날 안전하게 공략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백신주들은 지금 우리바이오는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안 가가지고요. 저도 오늘 뭐 공략을 좀 잘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한 이틀 동안 요런 식으로, 혹은 뭐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아도 괜찮고요. 요런 식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그림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런 식으로 11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눌림목 자리에 오게 돼서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뭐 12월 9일 10일쯤 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주는 그림으로 봤는데, 오늘 일단은 상방으로 자리를 좀 틀어버리니까 조금 매매하기가 까다롭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뭐 내일 슈팅이 나와버리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템포 일찍 슈팅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는 접근을 조금 보류하시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FDA 승인이라는 이 이벤트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세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반대로 말하면 재료가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이벤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간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벤트 앞두고 혹시 조금 시세가 나오면 그때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우리바이오, 그다음에 뭐 제일약품이랑 KPX 생명과학은 뭐 특히나 KPX는 완전히 좀 이때를 마지막으로 탈락 해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이때 조금 손절치고 빠져나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화이자 테마로는 조금 힘이 다 했다라는 느낌이 이때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좀 빠져버리는 상황이고, 그나마 제일약품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곤 있는데,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뭐 예상해가지고 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주가가 높더라도 우리바이오를 공략하는 게 지금은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낮아서 안전하다는 게 안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높아서 위험한 게 아닐 수 있고요. 때로는 주가가 높더라도 대장주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일약품이 갑자기 대장 자리를 꿰차고 오르기보다는 우리바이오가 조금 마무리, 이번 이제 백신주들의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B 프로 바이오는 일단 뭐 이제 조정이 당연히 솔직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들에서 또 한번 위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추세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툭 하고 떨어졌고, 얘는 아마 21선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캔들 몇 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뭐 한번 시세를 주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때 가서 조금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사 하나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뭐 화이자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은 모더나고 이런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노이즈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지금 물량 구매 현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지금 뭐 많은 물량이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혹시 조정 받을 만큼 조정 받고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뭐 한번 그 재료로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사 한번 오늘 또 보여드려 봤고요.
지금 AB 프로바이오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 반면에 보시면 진매트릭스나 뭐 앤디포스는 뭐 오늘 이제 진단 키트 주들이 좋았고요.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좀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진매트릭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진매트릭스랑 앤디포스가 오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인데 뭐 관련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흐름으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하다. 다만 어찌 됐건 얘네가 뭐 진단 키트로 엮어서 가든 아스트라제네카로 엮어서 가든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매트릭스가 수상해 보여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 관련주들도 원래 예전에 TNR 바이오팝이 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인콘으로 대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TNR이 다시 한번 대장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차트를 봤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24,000원 가격대를 혹시 넘어주게 되면 위로 물량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죠. 매물이 없기 때문에 TNR 바이오 팝도 펩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고요. 이제 자회사 상장 모멘텀으로 MS오토텍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뭐 지겹더라도 제가 중요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1년 반 넘게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멘트 정말 탑 3 중에 하나가 이 이벤트 매매, 그러니까 재료 매매를 하실 때 이 이벤트 당일날 전에 항상 좀 정리하셔라. 당일 되면 그냥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10개 가면 당일날 재료 소멸이 되지 않고 더 뜨거워지면서 막 시세가 붙고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봐야 한두 개고 나머지 8개, 9개는 재료 이벤트 당일날 거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MS 오토텍도 정말 혹시라도 월요일날 명신산업이 상장하니까 MS 오토텍도 더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안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 MS 오토텍을 떠나서 굳이 상장 관련된 재료를 떠나서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매매를 할 때는 이 기간 전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날 오전 정도까지 보시기도 해요. MS 오토텍도 뭐 예를 들어 오늘 오전까지 봤으면 살짝 반등은 줬잖아요. 근데 거의 이렇습니다. 이벤트 당일이 되면 오전에 반짝 마지막 피날레 하고 쭉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음봉 꽂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아니면 뭐 바로 시가부터 미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이벤트 매매, 재료 매매 하실 때 기간이 정해진 매매들은요, 제발 그 전날 파는 게 항상 신간이 편합니다. 확률적으로 몇 번 되지 않는 그 예외의 경우에 우리가 한두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자꾸 기대게 되는데요. 주식은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선택을 분, 초, 시간 단위로 계속 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 일주일에도 수백 번씩 내리는 나의 결정들의 그 확률에 대한 총합이 결국은 뭐 50% 이상이 되어져야 내가 단기 매매, 단기 수익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쌓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확률이 낮은 것들에 그냥 어떤 그냥 감만 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감만 가지고 베팅하는 이런 좀 습관만 좀 자제하고 자꾸 빼려고 하셔도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익을 내는 방법만을 많이 찾아다니려고 하시는데 주식 정말 한 1년, 2년 정도만 하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대충 다 알아요. 요즘은 뭐 매체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전같이 주식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수익 내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 자꾸 수익이 나지 않는 매매를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뭐 1, 2년 정도 하셨으면 그때부터서는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계속 되어야겠지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뇌동매매, 잡매매, 손실나는 매매, 잘 벌어놓고 장중에 까먹고 이런 것들을 좀 고쳐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